서부지법 난동의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난동이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난입하며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로 140여 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실형 등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전광훈 목사를 법원 난동의 배후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난동이 벌어졌던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에도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법대생 이양인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국민 저항권은 기본이란 말이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차례 구속된 데 이은 세 번째 구속입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지배,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매주 주말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고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에도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차례 보안을 거쳐 두 번째 신청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자, 소속이 어디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소속이 어디냐고. MBN입니다. MBN? 네. 그 다음에 또. TV조선입니다. TV조선? 네. 뭐, 질문 뭐 있어요? 전 목사님 그 국민 저항권 발언이 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이렇게 영장 청구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법대생 2학년 이상한테 물어보면 국민 저항권이 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세요. 국민 저항권이 뭔지에 대하여. 네. 그게 그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시나요? 아니, 국민 저항권은 기본이란 말이야. 제일 먼저 적용된. 전광훈 목사의 구속심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금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은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조금 전에 이제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최근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발생한 재산 피해는 6억 2,200만 원이지만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6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반성한 일부는 감형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중형에 불가피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처음 결정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습니다. 뜯어낸 외벽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자 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속 심사가 열린 전날 밤엔 공수처 검사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담자들 14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이들에겐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36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16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20명은 일부 감형하되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명에게는 형량을 2에서 4개월 줄인 징역 1년에서 3년 2개월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약간의 감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 대해선 2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인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일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우로 지목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동 사태의 배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와 성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전광훈 목사와 보수 유튜버를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제 배후라는 폭로가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수사가 본격화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 분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 신혜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난동 배후로 지목된 건데 신 대표는 진짜 배후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성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지자 결집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며 문자와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분명히 차 한 대만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보내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전 선동 등으로 공익신고했습니다. 신 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 씨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분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 고발이 내란 특검에도 접수돼 경찰과 별개로 특검팀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전 목사의 가스라이팅 혐의도 영장에 적혔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 전 목사가 교회 활동금을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의 영치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역시 횡령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의 세를 불려나가기 위해 교회 돈을 사용한 것 역시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 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